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교시 잘 들어갑시다. 오늘 많이 진도 안 나갈게요. 원래 계획이 고려방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가 마무리 지고 오늘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하고 숨이 차고 가슴이 벌렁벌렁 걸려가지고 수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으니까 나 살겠다고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아무 관련 없이, 그쵸?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자, 사진 볼 거 없네. 사진 볼 거 없다. 사진이 잘 안 나오지? 빔이? 얘가 아지발도야, 아지발도. 그래서 요게 뭐 드라마에선 이성계로 나왔던 사람. 그래서 이 아지발도를 이겼던 게 황산대첩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얘가 얼굴까지 가면까지 썼기 때문에 이성계가 그렇게 활을 잘 쐈다고 해요. 백발백중 명사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하들 사기 올릴 때 부하 한 명을 불러요. 야, 아무거나 찍어봐라. 나무 뭐 이파리를 찍어도 되고 새로 찍어도 되라. 걔가 가리시죠? 그럼 바로 명주에서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날 믿고 따라라. 이게 이성계. 근데 이성계 활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얼굴까지 다 보더라? 가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화가 그거예요. 자기 부하랑 이제 파트너로 한 사람과 자기가 두 명이 가가지고 이제 아지발도 보자마자 이 머리 투구 있죠. 이 투구랑 가면이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계가 꾀를 냈다고 합니다. 내가 저의 투구를 맞춰서 얼굴을 드러낼 테니 그 다음에 네가 얼굴 맞춰서 쓰러뜨려.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썼던 게 이 유명한 황산대첩이라고 합니다. 사료에 직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강의했는데 옛날에 제 수업을 듣던 한 놈이 한마디 반론을 제시하더라고요. 막 듣다가 갑자기 선생님 애초부터 그 정도 실력은 눈깔 맞추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국 이거보다 구라였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요게 뭐더라? 유명한 이성계의 황산대첩이다.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 외구 침략할 때 새롭게 등장한 애들, 걔네들 뭐라 부르더라? 새로운 세력들, 일명 무슨 세력들? 신흥 무인 세력,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신흥 무인 세력. 요 신흥 무인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가 있었더라? 어떤 장군? 이성계와 그다음에 어떤 사람도 있었다? 최영 장군, 이렇게 있었다. 아직 교재는 안 펴도 됩니다. 교재는 우선 여러분들 거기만 우선 펴놔봐요. 페이지 12페이지 우선 펴놓고 있으면 돼요. 12페이지. 12페이지 공민왕 개혁정치 있죠. 그 밑에 신진사대부라고 보이죠, 여러분들. 거기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신흥무인 세력 중에서 최영 장군과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더라? 방금 전에 황산대첩 벌였던 누가 있더라? 이성계가 가장 대표적이었다 보시면 돼요. 되네, 여러분들. 근데 얘는 변방의 촌뜨기 무사 출신이었죠. 이 사람 원래부터 이른다 권세가 높았던 최고의 무신 집안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민왕 다음에 등장했던 게 누가 되더라? 우왕이 되고요. 우왕의 장인어른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왕은 권력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군사력을 지닌 최영 장군과 사돈관계를 맺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이 라이벌 관계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라 건국할 땐요, 군발이 갔다가 나라 건국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항상 대가량이 필요하잖아. 호족은 누구의 힘을 빌렸다? 육두품의 힘을 빌렸지요. 그래서 이때 힘을 빌린 게 바로 어떤 사대부더라? 신진사대부,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우리 공민왕의 개혁정책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요, 그 당시에 뭐더라? 원나라 세력이 아직까지 반격을 가했었고, 그 다음 또 누구의 침략도 했다? 홍건적의 침략이 있었고요. 됐죠? 개인적 측면에서 노국공주가 죽어버리고, 더불어서 공민왕의 개혁 파트너가 누구였다? 신진사대부였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세력이 아직 강했다 못했다. 공민왕 때는 강하지 못하다가, 그래서 결국 공민왕도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나중에 공민왕 이후 얘네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얘네가 드디어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되었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진사대부랑 관련해서는요, 여러분이 기억할 게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이 무슨 학이란 것만 좀 기억하자. 성리학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 성리학은 그냥 유학이에요, 유학. 유학이 좀 더 철학화된 걸 뭐라고 한다? 성리학,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공자가 창시한 유학은요, 현실만 딱 강조했습니다. 우주 만물의 본질은 무엇일까? 인간의 심성의 본질은 착한가, 악한가? 이런 고민 안 했어요. 그냥 오늘 인사 잘하고, 오늘 임금님을 잘 모시자. 이게 공자의 주장인데, 성리학은 뭐더라? 이런 걸 좀 더 철학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주 만물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게 먼저일까? 되게 고차원적으로 바뀐 거. 근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고, 지금 여러분이 기억할 건요, 얘들의 사성적 기반이 무슨 학이었다? 성리학이었다. 그걸 여러분이 딱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족장들이거든요. 족장들. 족장의 크기를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거 한번 했어요. 이게 족장들이 있다가 중앙집권 국가 되면서 얘네가 왕 밑으로 뭘로 편입되더라? 귀족으로 편입되다고 썼죠. 그래서 세력이 제일 큰 놈은 몇 등급 귀족이 되고 1등급, 얘가 몇 등급? 2등급. 그 다음에 얘가 몇 등급? 3등급. 그래서 뭐더라? 관등 조직이 마련되게 됩니다. 얘는 중앙 귀족들. 근데 여러분들 족장인 족장인데 이게 세력이 너무 적어. 좀 그지 같아. 그러면 중앙으로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얘네는 지방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처음엔 뭐라 불렸다? 촌주라 불렸다 보시면 돼요. 이 촌주가 세력이 점차 가. 남북국 말기로 가. 그 다음에 촌주가 애들이 나중에 통실을 할 때 뭘로 변신하더라? 호족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 호족 중에서 힘센 놈들은 이제 다시 고려 때 어디로 올라오게 된다? 중앙으로 진출하게 돼요. 그리고 중기 때는요. 무슨 귀족화 되더라? 문벌 귀족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호족 중에서 또 아주 그지 같은 놈이 있겠죠. 얘는 중앙으로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얘네들은 그 지역에 남아서 우리가 배웠던 지방의 실제 행정을 담당했던 뭘로 변신하라? 향리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향리는 이제 지방에서 계속 있다가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하다가 나중에 얘네가 바로 뭐가 되더라? 이렇게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사대부? 신진사대부. 거의 신진사대부에서 조선국에 참여한 애들이 훈구파가 되는 것이고 신진사대부 중에서 지방에 남아있던 애들 걔네가 나중에 뭐가 되다? 사림이 되고 사림 중에서 이제 뭐다? 나중에 또 중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항상 지배 변천이요.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됐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고려 말 때는요. 얘 신진사대부는 언제부터? 고려 말 때부터 등장했고 누굴 비판하면서 이제 성장할까요? 그렇죠? 건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성장했던 게 바로 누가 되더라? 신진사대부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선건국의 주인공은 누가 되더라? 신흥 무인세력과 어떤 사대부? 신진사대부의 결합으로 조선왕조 개창이 되더라.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무슨 사대부? 신진사대부. 출신은 무슨 출신? 향리. 그 다음에 얘네의 학문적 기반이 무슨 학이었다는 거 들어가면 되죠. 예, 성리학이다. 그러면 이제 요 페이지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 16페이지. 자, 드디어 이제 고려사가 끝나고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조선 건국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건국으로 갈게요. 우리가 고려왕조 제일 먼저 배울 때 후삼국 통일 과정 배웠던 거 기억나죠? 거기도 뭐가 붙는다? 순서 물어보고 여기도 똑같아요. 조선건국에 뭐더라? 순서만 간단하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건국의 과정 들어갈게요. 과정. 그 우선은 중국에는요. 어떤 나라 뜨게 되더라? 명이란 나라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나라? 명나라, 원나라 대신에 이제 중국에선 명이란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 때 이제 뭐다, 이성계와 최영장이 뜨다가 갑자기 명나라가요, 우리나라 그 쌍성총감무가 있던 곳 있죠. 쌍성총감무가 있던 곳을 무슨 이라 불렀다? 철령이라 불렸습니다. 무슨 이라 불렸다고요? 철령이. 지역 이름이 철령이에요. 그 원나라는 뭐더라? 요 철령이 지역에다가 무슨 총감물을 만들었던 거다? 쌍성 총감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우리가 수복했잖아. 근데 갑자기 명나라가요, 우리나라에게 무슨 통보를 하고? 철령이 통보를 하고, 이제 그 공민왕이 수복했던 땅이 요만큼이 되거든요. 요 지역을 다시 누가 가져가겠다? 명나라가 갖겠다고 통보하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사건이다? 철령의 사건. 이때 조정에서 어떤 장군? 최영 장군이죠. 최영 장군이 이래요. 저 명나라가 이걸 하는 의도는 우리 조선을 보다 길들이기 위해서다.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물려가면 계속 뭐다? 질질 끌려다닐 것이다. 우리도 한석관 한다. 본때를 보여주자. 무슨 정벌을 계획합니까? 요동정벌을 계획하게 됩니다. 무슨 정벌? 요동정벌. 우리 그렇게 허락하락한 나라 아니다. 우리도 성깔 있다. 이걸 안에서 무슨 정벌? 요동정벌. 그래서 이 요동정벌 떠날 때 최영 혼자만 가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새롭게 등장한 누구? 이성계. 이성계 보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때 이성계는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고 때를 쓰지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몇 불가론? 사불가론이 나오게 돼요. 작은 나라 큰 나라 치는 거 옳지 못하다. 그 다음에 지금 뭐다? 농번기다. 농민들 동원하면 농민들 힘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 내 장기는 활수기도 잘 되지 않고 언제든지 뭐다? 강물이 범람해서 우리 오도가지도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난 못 가겠다. 하지만 채영이 누구의 장인어른? 우왕의 장인어른이요. 이게 왕의 명예에 다름없단 말이야. 반대와 다름없이 무조건 떠나게 되게 됩니다. 채영 장군도 떠나려고 했거든요. 그걸 누가 말린다? 우왕이 말려요. 사돈어른
장인어른이 가게 되면 나 누가 지켜주냐? 장인어른 가지 말라고. 이성계 저 새끼만 보내자. 이성계만 보내게 된 거. 여기가 최초의 실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 이성계만 이제 보다 홀로 단식하는 거야. 씨발 되다가. 그 다음 이제 무슨 강에서 압록강 건널 때 갑자기 강물이 많이 빗물이 장마철이든가 비가 많이 해서 강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록강 지역에 무슨 도 유명한 그렇죠. 위화도에서 이제 갇히게 되고 이때 이성계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영나라 쳐봤자 나한테 득도 될 게 없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군사를 돌리면 잘하면 뭐가 된다. 왕이 되고 잘못하면 삼족이 멸할 뿐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래서 드디어 유명한 무슨 해군? 위화도 해군을 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화도 해군 결과 누구누구 죽여버리고 바로 요 위화도 해군 단행해서 채용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바로 모든 군사 권력을 장악했던 게 바로 어떤 사건이더라? 이 위화도 회군이 되겠습니다. 1388년 역사적 수건이죠. 그래서 이 위화도 회군이 성공하게 되면서 조선의 뭐더라? 모든 정치 권력은요 누가 잡게 된다? 이성계가 잡게 된 게 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자마자 이제 뭐더라? 채용 날려버려요. 그래서 채용은 이제 이성계한테 죽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왕이 있죠. 얘는 뭐다? 가짜 왕이다. 알고 보니까 공민왕 자손이 아니었다. 폐가 입진이라고 해서 이제 창왕을 올리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창왕 또한 뭐다? 걔도 공민왕 자손이 아니다. 공량왕을 내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공량왕이 고려 마지막 왕이 되겠고 걔는 그냥 허수아비 왕이었다. 되셨나 여러분들? 자, 여러분이 기억할 거 무슨 회군만 잘 기억하면 돼? 위화도 요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기반도 이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모든 경제적 기반 다 어디 있었다? 땅에 있었지요. 그래서 새로운 토지 개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의 토지들을 무슨 법이라더라? 과전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 과전법. 고려는요 무슨 과라 불리고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전시과라 불리거든요. 이제 새로운 토지도 무슨 법? 과전법. 내용은 간단해요. 모든 건무세계 토지를 다 뺏어와요. 그 다음에 자기의 지지해준 신진사대부한테 나눠줬던 거. 그게 바로 뭐더라? 과전법.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뭐더라? 군사, 경제 모든 걸 장악했었죠. 그래서 1392년에 무슨 왕조 개창? 조선 왕조가 개창되고 그 다음에 조선 왕조는 개경 지역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 개경 지역은 어때? 왕씨들의 무덤이 됐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 바로 어디로 천도하더라? 한양천도. 이 정도만 간단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리고 연도는 하나만 정도만 기억합시다. 1300 몇 년? 1300 몇 년? 92년. 이게 조선 왕조 건국 연도가 되겠습니다. 딱 14세기 말이 되죠. 그래서 조선 왕조 하면 그냥 몇 세기더라? 15세기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딱 200년 뒤, 200년 딱 떨면 얼마 나옵니까? 1592년이죠. 요게 유명한 무슨 해라? 임진왜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조선은 조선 정기, 그 다음에 이 이유를 후기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연도 하나는 기억합시다. 1392년 정도는 하나 기억해 두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그 교재는 우리 그거 하나만 들어갑시다. 무슨 회군? 위화도, 그 다음에 무슨 법 개혁되었다? 과전법. 이 정도 간단히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신진사대부. 자, 이제 조선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신흥 문인 세력은요 이성계는 솔직히 조선왕조 건국만 했을 뿐이야. 조선왕조를 실제적으로 지배했던 건요 바로 누구더라? 신진사대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진사대부가 그 당시에 몇 개로 크게 나눠지더라? 두 개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조선왕조 개창을 둘러싸고 야 고려왕조 썩을 대로 썩어 문드렸다. 새로운 나라 만들자. 그래서 얘네가 성격이 뭐더라? 급한 애들. 그래서 무슨 파? 급진파 사대부 이렇게 말하게 돼요. 아니다. 어찌 왕을 배반하냐? 우린 끝까지 고려왕조에 충성 바치자. 고려왕조가 잘못되면 잘못된 점만 고쳐나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한 번에 아니면 천천히 부분적으로 온건적으로 개혁해 나가자. 그게 뭐더라? 온건파 사대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요 급진파 사대부의 가장 대표인 사람이 누가 있죠? 그렇죠. 이성계 오른팔 삼복 누가 됩니까? 정도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진파에 누가 있다고요? 정도전. 조준, 권근 그런 애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누구 정도만? 정도전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옹건파의 우두머리 들어봤죠? 누가 되죠? 그렇죠. 정봉주. 그 정봉주가 지었던 무슨가? 단신가 이 몸이 죽어져 100번 고쳐 죽어도 난 누구한테? 고려왕조에 충성 마치겠다. 대표적인 뭐더라? 옹건파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주, 이색길제.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요 두 세력만 보면 조선왕조 500년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급진파이들은 여러분이 봤을 때 의리를 강조했으면 실리 추구했어요.
실리 추구했던 애들이죠. 딱 봐도 이성계가 뭐더라? 왕위를 잡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성계가 손잡고 뭐더라? 중앙정기를 진출한 게 바로 급진파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실리 추구하고 어디로 진출하고? 중앙으로 진출하고. 그럼 얘네는 중앙정기를 장악했었죠. 모든 권력은 어디로 집중되는 걸 좋아할까요? 지방 아니면 중앙으로? 중앙으로. 그래서 무슨 집권을 추구하더라? 중앙 집권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더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죠. 어찌 보면 정당성이 없어. 그 이전 왕을 보다 배반한 놈들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잘 먹이고 잘 살려야 됩니다. 이게 항상 뭐더라? 그 개혁 세력들, 구테타 세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 나라보다 뭐다? 잘 먹이고 잘 살려서 부국 강병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세계는 성리학만 공부하면 될까 안 될까요? 성리학은 오늘 따지면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학 갖다가 이거 돼야 안 돼? 안 되지요.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되 뭐까지도 공부했더라? 농업도 공부하고 군사력도 공부하고 외교도 공부하고 모든 걸 공부했던 게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몇 세기를 주름잡았더라? 15세기를 주름잡았고 얘네가 결국 뭐다? 나라 건국한 애들이죠. 나라 건국한 뭐가 있더라? 공이 있다. 공, 훈자. 언제? 옛날에. 그래서 무슨 파라 불리더라? 훈구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 15세기는요.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왜? 집권자의 뭐더라? 성향이 이렇지요. 그럼 그 나라도 그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완벽한 무슨 집권화? 중앙 집권화가 됩니다. 모든 구련의 지방간 파견하고요. 주민들 한 명 한 명 한 명까지 다 통제했던 게 조선왕조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오늘날 민증 호패법까지 발효해서 주민들의 이동사항까지 장악했던 게 조선왕조. 그 다음에 부국강명, 조선 내에 15세기 내내요. 한 번도 외침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뭐더라? 위와 남으로 치고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토도 넓어지고 인구도 증가할 때가 언제다?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선의 과학기술 있죠? 거중기 빼고 조선의 과학기술 말해볼래요? 거중기 빼고 뭐 해식이라던가 물식이라던가 그치요? 안구일부라던가 대부분 다 언제 만들어졌더라? 조선 전기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거북선도 이순신이 새롭게 만든 거 아닙니다. 개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다 언제다? 요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뭐더라? 완전히 이런 사회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급진파. 저기 됐죠? 그럼 이제 누구 들어갑시다? 온건파. 자, 온건파 빨리 끝낼게요. 온건파의 우두머리 누구라고 배웠고? 정몽주. 그 다음에 얘는 실리 아니면 의리 강조했다. 의리, 고려왕조의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놈이 되겠습니다. 이성계한테 결국 뭐다? 처맞고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지방으로 내려갔겠죠? 우리 역사에서 지방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역사에서 지방은요 무슨 사이라고 한다? 향촌이라고 말해요.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쫓겨내려갔다? 향촌으로 쫓겨나고 향촌만은 누구한테? 우리한테 맡겨달라. 그래서 얘네들은 뭘 추구하더라? 향촌 자치를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오직 의리와 명문을 강조하는 뭐만 쳐 공부했을까요? 오직 뭐만 공부하더라? 성리학만 공부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은 뭐더라? 천시해버려요. 군사학도 천시하고 오직 학문은 뭐밖에 없더라? 성리학만 공부했던 게 바로 얘네들. 얘네가 나중에 뭐라 불리더라? 공부하는 무림들이다. 뭐라 불리더라? 사림이를 불리고 얘네가 조선 전기하면 후기 때 조선 전기는 얘네들이죠. 조선 후기 때 지배계층이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조선 후기 때는요. 뭘 강조한다? 오직 의리와 명문을 강조합니다. 광해군 들어보셨잖아요.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는 뭐더라?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세력을 따지면 이만큼 돼. 후금은 세력이 이만큼이야. 조선도 임진왜란 이후에 세력이 매우 적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뭐더라? 명나라 도와주면 안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뭘 강조해서 조선 후기 때 지배계층이 얘네들이야. 곧 죽어도 뭐더라?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바쳐야 된다. 어찌 은혜를 뭐더라? 복수로 갚냐? 배신으로 갚냐? 그래서 뭐더라? 명나라에 뭐더라? 끝까지 충성 바치다가 결국 뭐 당했다? 병자호란, 정미호란. 누구 때 일어난 거다? 요때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리학만 공부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무슨 논쟁? 유명한 무슨 논쟁? 예성 논쟁 들어봤죠? 상복을 3년 입을 것이냐 1년 입을 것이냐 이걸 몇 년 동안 보다 논쟁했던 시대. 그게 바로 뭐다? 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얘네들의 성했더라 다 바뀌어지더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쓸데없는 거 요게 사군자라고 하거든요. 매난 국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게 등장하게 된요 15세기 하면 16세기.
얘네가 등장한 게 이 다음 16세기고 권력을 잡았던 게 17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매난국주가 상징한 게 뭐더라? 추운 계절에도 자신의 절개를 뭐더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걸 상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난국주 몇 세기더라? 사람이 등장한 몇 세기 때 작품입니다. 16세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조선의 도자기 하면 백자가 유명하거든요. 원래 15세기 때는 분청사기라고 해서 되게 실용적인 도자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등장하면서 순수 뭐가 나오더라? 백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백자는요, 조그만 티끌이 들어가도 다 깨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뭘 말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바로 누구의 상징을 뭐더라? 사림의 기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어디서? 얘들의 성향부터 비롯된다고 보시면 돼요. 매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직접적 문제는 안 나오지만 조선왕조 공부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몇 개만 줄치고 마무리 십시다. 급진파 줄치고 정도전 정도 줄치면 되겠고요. 실리 그 정도. 중앙집권, 부국강명과 성리학. 성리학 200까지 줄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유의합시다. 여러분들, 급진팔에서 성리학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닙니다. 주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되, 뭐까지 공부했다? 다른 학문까지 공부했다. 요 뜻이 되겠고, 온건파 줄치고요. 누구요? 몽주. 정몽주, 의리와 명문, 그 다음 무슨 자치? 향촌자치. 뭐만 쳐 공부했다? 성리학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관학파란 게 뭐냐면 나라계통 학문을 말하거든요. 나라계통은 누가 될까요? 얘네들. 왜? 중앙을 지네가 장악했고 지네가 만든 학교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지방에 내려가서 뭘 만들었을까요? 혼자 공부했을까요? 얘네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 짓진 않았겠죠? 꼴에 사다 보니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싫어서요. 지네들이 사립학교를 만들어요. 그 사립학교를 뭐라 부르더라? 서원이라고 해요. 되겠죠? 그래서 이 서원은 뭐더라? 나라가 만든 거 아니면 개인이 만든 거예요? 개인이 만든 거죠. 그래서 무슨 파라 보다? 사학파 그렇게도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권력은 누가 다 갖고 있죠? 지금 현재 권력은 얘네가 갖고 있죠? 그럼 얘네가 뭐다? 중소지주하면 대지주. 땅을 많이 가진 대지주. 그래서 얘네도 농민은 아니잖아. 중소지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관학파고 얘네가 사학파다. 따로 줄 안 쳐도 되겠죠?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 정도 구분했으면 됐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6페이지 문제 번호는요. 117번이 되겠습니다. 쉽지요. 여러분들 벌써 다 골랐죠? 예. 이거 어떤 놈들만 알아? 성리학을 기반으로 삼았고 고려 말 때부터 등장했다. 신진사대부와 관련된 거. 우리가 무슨 학문을 얘네가 배웠고 성리학이 기반이고 어떤 세족을 비판했더라? 권문세족. 정답 몇 번? 3번. 그 화백회에 참여했던 애는 누가 되더라? 신라 때 귀족들 그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근현세 때 나오는 것이고요. 11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8번. 자, 신진사대부에서 가나 주장한 세력들. 가는 누가 될까요? 급진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나는요. 온건 이 정도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성계와 손잡았던 애들은 누가 되더라? 급진파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조선의 토지제도는 뭐라 배웠었죠? 조선의 토지제도는 전시관입 과전법이라 했었죠? 그래서 니은번 틀리고 정봉주, 이색 얘네들이 뭐더라? 대표적인 온건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교를 사상적으로 기반으로 삼았다. 둘 다 아니 됩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사상적 기반은 뭐가 기반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성리학이 기반이더라.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문화사 때 배울 건데요. 고려 때는요. 요게 유기가 두 개 공존했다 보시면 돼요. 뭐와 뭐가 공존했다? 유교와 불교가 공존했던 시대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현실 정치는 누가 담당하고 유교가 좀 더 철학적이고 인간 심성을 다뤘던 게 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리학이 뭐더라? 철학화되었다고 하죠. 이 유학이 불교의 성향을 다 가진 게 바로 뭐더라? 불교적 어려운 철학적 성격 가진 게 무슨 학이 되더라? 성리학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불교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조선 때부터 뭘로 들어간다? 억불 정치로 가게 됩니다. 되겠죠? 억불 정치로 한 건 언제다? 조선시대부터. 네. 자, 그래서 그것도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지려고 하거든요. 딱 하나만 하고. 오늘 빨리 끝내고 다음 시간에 열심히 합시다. 찬성이죠? 다 동의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항상 일은 뒤로 밀면 좋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다 똑같은 놈들이구나. 자, 페이지 16페이지. 우리 딱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조선왕조의 왕들의 업적 들어갈 거고요. 오늘 딱 뭐더라? 태조 이성계까지만. 솔직히 태조 이성계는 한 일이 있다 없다. 개뿔 없어. 그 새끼 쌈박질만 잘했지 개뿔 대가리는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모든 걸 다 뭐더라? 조선왕조의 기틀을 만든 게 바로 태조 이성계 오른팔. 누가 되더라?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도전만 간단히 하고 들어갑시다. 이 정도전은요, 그 당시 이성계의 오른팔이었고 젊은 시절부터 친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도전 되게 성격이 급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래서 정도전 하면요, 우리가 기억할 건 이 정도 기억합시다. 정도전. 얘는 정치의 중심을 무슨 중심이라더라? 이 정도 해둡시다. 무슨 중심 정치를 강조했다? 재상 중심을 강조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재상은 왕이 다니면 신하를 말한다. 신하들 말이죠. 오늘 따지면 영의정, 자의정 그런 거. 그러니까 얘는 거기에 왕은 할 거 별로 없다. 현명한 뭐더라? 신하만 잘 선택해라. 나 같은 정도전 같은. 그다음 뭐더라? 나중에 뭐더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모든 정치는 뭐 한다? 재상이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 뭐더라? 정도전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책을 지었거든요. 무슨 국사? 고려국사란 역사책을 만들었어요. 고려국사. 여러분들 이 고려국사는 이제 뭐다? 말 그대로 고려 역사서가 되겠죠. 고려 역사를요, 되게 좋게 말했을까요? 안 좋게 말했을까요? 고려 왕조를 배반하고 새로운 나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고려 왕실은 뭐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말기 때 공민왕 이후부터 완전 개판 쓰레기였다. 그런 식으로 보다 많이 비판한 게 고려국사가 되겠습니다. 공민왕에 관련해서 많은 뭐더라? 안 좋은 얘기들이 있죠. 다 어디 적혀있다? 여기 적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국사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있거든요. 불시. 뭘 적었더라? 잡변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불시 잡변. 여기서 불시가 누구냐면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격할 때 이씨, 김씨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을 지금 뭐라고 했어? 불시, 지옥 갈 사람이지. 그리고 불시는 뭐 하는 사람이다? 잡소리 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뭐다? 불교 비판서. 됐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불교는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뭐다? 불교를 뭐다? 억압하기 위해서 무슨 잡변? 불시 잡변. 여러분이 기억할 건 어느 정도? 요 세 가지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정도전 하면 그거만 줄칩시다. 재상 줄치고요. 경제문감은 경제 철학서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 철학서. 거기 경제문감이고요. 무슨 국사 줄치고? 고려국사. 진법은요, 우리 진을 친다고 하는 거는 군사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군사책. 건너뛰시고, 무슨 잡변? 불시잡변. 조선 경국전이요, 법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기리편은요, 성리학 철학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도 많이 지었죠. 조선의 천재급. 그래서 대부분 역사자들은 이성계의 나라가 아니라 정시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의 모든 통치제도 있죠. 이 사람 머리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물도 이 사람이 정비했었고, 경복궁 뭐더라? 누가? 이 사람이 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복궁에 있죠. 수계보다 그 건축물만 400여 동. 그 문은 어떨까요? 몇천 개가 넘죠. 그 문 이름 하나하나 구분해서 다 지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천재격이 뭐더라? 정도죠. 그래서 이 사람 뭐더라? 정치는 누가 한다?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된다. 왕은 그냥 뭐더라? 가만히만 앉아만 있어라. 무슨 중심을 강조했다? 재상 중심을 강조했던 게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정도전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요 따로 업적이 없어요. 이성계 하면 그냥 뭐더라? 무슨 해군했다? 위화도 과전법. 그 정도 하면 물러나고, 모든 정치는 다 누구한테 맡겼다? 정도전에게 맡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한 문제 간단하게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 123번. 조선 건국의 주역. 고려 말부터 조선까지 활동했다. 호가 삼봉이다. 그래서 삼봉 정도전 이렇게 말하고, 이성길도 조선 건국했다. 거기 보이죠? 도성의 축조 계획도 세운데 기틀했고, 그 다음 나중에
그 이성기의 아들 이방원한테 죽은다는 게 바로 뭐가 되더라? 이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도전 배웠던 거 뭐 떠올리면 되죠? 불시잡변. 정답 몇 번 나오면 된다? 1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2번은 어느 시기란 것만 기억하면 될까요? 원나라 성리학들과 그랬다. 그럼 이거 뭐가 되더라? 고려 말 되겠죠?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활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현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배워요. 누구라고요? 이재현.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던 거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 정도 하고 오늘이 화요일, 곧 있으면 금요일날 뵙죠? 네, 금요일날 이제 좀 빡시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강의 시작하면 뒤에, 오늘도 솔직히 휴강기 때요. 그래서 시간 많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벌써 마음을 정했잖아. 우리가 빨리 끝내기로. 의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빨리 끝내고요. 우리 다음 며칠 뒤에, 3일 뒤나? 3일 뒤에는 좀 더 빡시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꼭 하시고요. 그리고 한 대는 뭐더라? 오늘 배운 데부터 오늘 한 대까지. 그래서 아마 중복해서 나갔을 거예요. 저번에도 아마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중고로 다시 보세요. 내가 다시 한번 답시다 검토했으니까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